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딥과 스핀 셀프 어셈블리로 제작된 멀티레이어 스인 필름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입니다. 멀티레이어 스인 필름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EL 디바이스를 비롯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와 나노 패터닝과 같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적용을 할 수 있으므로 멀티레이어의 제작 방법 또는 멀티레이어를 이용한 소자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멀티레이어를 안정된 구조로 제작하는 게 중요한데 연력학적으로 안정된 구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낭비어 블라제 필름과 같은 구조를 사용할 때는 멀티레이어를 많이 쌓았을 경우에 구조가 불안정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레이어와 레이어 간의 인터몰리큘러 호스를 사용하여서 멀티레이어를 쌓았을 경우에 이러한 안정된 구조를 구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멀티레이어 씬 필름을 제작을 할 때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간단한 실험을 통하여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 10발 레이어 멀티레이어를 쌓았을 경우에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과 하이드로젠 스톤 인터랙션을 사용하여 멀티레이어를 쌓았는데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와 인터랙션이 없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어저션 어마운트의 차이가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과 하이드로젠 본딩 인터랙션 모두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 및 하이드로젠 본딩 인터랙션과 같은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이 멀티레이어 필름 제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러한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을 사용한 딥 셀프 어셈블리와 스핀 셀프 어셈블리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본 연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 셀프 어셈블리 방법은 우리 파스텔 연구소에 있는 데커 교수가 처음으로 제안한 방법으로서 서브스트레이트를 단순히 솔루션에 담궜다 빼는 과정을 반복을 함으로써 안정된 멀티레이어 필름을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필름 포메이션 과정은 다음 오른쪽 스키매틱과 같습니다. 우선 서브스트레이트를 솔루션에 담궜을 때 그 폴리머 체인의 디퓨시브 업소럽션과 체인의 이입 어레인지먼트에 의해서 그 어조션이 되고 그리고 표면에 케미컬 인터랙션을 통하여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다른 솔루션에 넣음으로 해서 똑같이 반복이 되며 이러한 과정을 ABAB 반복을 함으로써 멀티레이어를 안정된 구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스핀 셀프 어셈블리 방법의 경우에는 본 그룹에서 처음 제안한 방법으로서 스핀 코터 위에 서브스트레이트를 올려놓고 그리고 솔루션을 떨어뜨려서 스핀 코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솔루션을 떨어져서 스핀 코팅하는 방법을 반복을 하여서 멀티레이어를 짧은 시간 내에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른쪽에 스핀 포메이션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솔루션을 떨어뜨려서 스핀을 하는 과정에 위에서 강하게 드라이빙하는 컨벡티브 포스와 그리고 그 표면과 케미컬 인터랙션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짧은 시간 내에 멀티레이어를 안정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존의 딥 셀프 어셈블리 방법과 저희 그룹에서 제안한 스핀 셀프 어셈블리 방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딥 셀프 어셈블리 방법의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디퓨전과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한 자연적 혁명에 의해서 착이 되고 그리고 케미컬 인터랙션을 이용하여서 결합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자연적으로 서머다이나미컬리하게 스테이블한 상태까지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멀티레이어의 경우에는 계면이 불안정한 디퓨스 인터페이스가 형성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한 스핀 셀프 어셈블리 방법의 경우에는 강하게 위에서 드라이빙하는 컨벡티브 포스에 의해서 표면에 업저션하고 그 다음에 표면과 케미컬 인터랙션이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짧은 시간 내에 서머다이나미컬리 스테이블한 필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작된 필름의 경우에는 각 스피닝 과정의 플래너라이제이션 효과 때문에 샤프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딥 셀프 어셈블리와 스핀 셀프 어셈블리 방법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R분의 2에 비례하는 롱레인지 인터랙션으로서 다음과 같이 폴리애나이온과 폴리케타이온 사이에 프로비 인터랙션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되고, 이것은 다음과 같이 이놀게닉 나노파티클 및 올게닉과의 결합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하이드로존 본딩 같은 경우에는 R의 6분의 1에 비례하는 숏레인지 인터랙션으로서 다음과 같이 프로톤 도너와 프로톤 억셉터 사이에 숏레인지 하이드로존 본딩 결합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이것은 이놀게닉 나노파티클과 올게닉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머티리얼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올게닉 시스템에서는 케타이오닉 폴리머로서 PDH, 애나이오닉 폴리머로서는 PSS를 사용하고, 올게닉 이놀게닉 시스템에서는 케타이오닉 폴리머로서는 PAH, 애나이오닉 나노파티클로서는 CDS를 CO-로 펑셔널라이즈 시킨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하이드로존 본딩에서 사용한 물질은 올게닉 시스템에서는 프로톤 억셉터로서는 PVP, 프로톤 도너로서 PAA를 사용하였고, 올게닉 이놀게닉 시스템에서는 억셉터로서는 마찬가지로 PVP를 사용하였고, 도너로서는 CDS의 COH를 펑셔널라이즈 시킨 것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딥 셀프 어셈블리와 스핀 셀프 어셈블리라는 두 가지 코팅 방법과 그 코팅 방법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인터몰리큘러 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코팅 방법과 인터몰리큘러 포스를 바꿔주었을 때는 이것이 멀티레이어 씬필름의 어떠한 스트럭처랑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이것이 코팅 방법과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을 통해서 어떠한 구조적인 변화, 멀티레이어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본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사용하여서 스핀 셀프 어셈블리와 딥 셀프 어셈블리를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사용하는 스핀 셀프 어셈블리와 딥 셀프 어셈블리 방법으로 멀티레이어를 쌓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스핀 셀프 어셈블리 방법이 딥 셀프 어셈블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브저프션 어마운트를 보입니다. 이것은 PAH와 CDS의 올게닉 이놀게닉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반면에 하이드로존 본딩을 이용을 하여서 멀티레이어를 쌓았을 경우에는 스핀 셀프 어셈블리나 딥 셀프 어셈블리 모두 비슷한 어브저프션 어마운트를 보이며, 이것은 올게닉 이놀게닉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터랙션에 따른 폴리머의 어브저프션 메커니즘을 다음의 스키매틱을 통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의 작용을 경우에는 폴리애나이온과 폴리애나이온기의 롱레인지 리퍼전과 폴리애나이온과 폴리케타이온기의 롱레인지 인터랙션이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이 폴리애나이온이 폴리 플러스로 대전된 표면에 흡착을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서피스 롱레인지 리펄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서피스 커버리지가 하이 덴시티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서피스 커버리지를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의한 어브저프션 메커니즘에 해당되고, 이것이 만약 스핀 셀프 어셈블리로서 강한 컨벡티브 포스에 의해서 위에서 드라이브하와 소렌트 드레이니지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롱레인지 리펄전이 상대적으로 작게 됩니다. 반면에 하이드로존 본딩 인터랙션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숏레인지 인터랙션이 작용하게 되므로 자연적으로 흡착했을 경우나 아니면은 스핀으로 흡착했을 경우나 비슷하게 프로톤과 도너 사이의 결합을 이루고 서피스 커버리지도 비슷한 결과를 낳게 되어서 하이드로존 본딩 시스템에서는 스핀 코팅이나 딥 코팅 모두 비슷한 어브저프션 어마운트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에 솔트와 일렉트로라이트를 넣어서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전을 줄어들였을 경우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폴리케타이온과 폴리애나이온이 솔트를 넣지 않은 배화한 상태에서는 강한 일렉트로스태틱 리펄전이
작용하기 때문에 체인 컨포메이션 다음과 같은 트레디션 원-라이트 체인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솔트를 넣어줬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가우시안 폼의 형태로 엔탱글먼트를 되게 됩니다. 또한 서피스 차지의 경우에는 솔트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표면이 하이 차지된 서피스가 된 반면에 거기에 솔트를 넣어줬을 경우에는 차지 컴펜세이션을 위한 뉴트럴라이제이션으로 위클리 차지된 서피스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벌크 체인 컨포메이션과 서피스 차지의 변화가 멀티레이어에 솔트를 넣어줬을 경우에 다른 어조션 어마운트 고동을 보이게 됩니다. 본 실험은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사용을 해서 그 솔트를 점점 0에서 1몰까지 넣어줬을 때 어조션 어마운트가 스핀 셀프 어셈블리와 딥 셀프 어셈블리가 어떻게 다르게 변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림입니다. 첫 번째로 솔트를 넣어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까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스핀 셀프 어셈블리가 딥 셀프 어셈블리보다 좀 더 많은 어조션 어마운트를 보입니다. 그러나 솔트를 점점 많이 넣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크로스오버가 보이며 1몰 정도 넣어줬을 경우에는 딥 셀프 어셈블리가 스핀 셀프 어셈블리보다 좀 더 많이 쌓이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경향성은 스핀 셀프 어셈블리나 딥 셀프 어셈블리나 솔트를 넣어주면은 둘 다 어조션 어마운트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체인 컨포메이션이 가우시안 체인으로 엔탱글먼트 되기 때문에 어조션 된 어마운트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핀 셀프 어셈블리보다 딥 셀프 어셈블리가 솔트를 많이 넣어줬을 경우에 좀 더 많이 어조션 어마운트로 보이는 이유는 오른쪽에 제가 방금 오른쪽에 보여드렸던 서피스 차지에 의해서 뉴트럴라이제이션 되는 효과 때문입니다. 솔트를 1몰 정도 넣어주면은 스핀 같은 경우에는 서피스 차지가 위클리한 차지가 형성이 되면은 그 위에 올라간 폴리일렉트로라이트도 위클리하게 바운드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스피닝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날아가게 되고 증가를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딥 셀프 어셈블리 방법은 자연적으로 위클리하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클리 바운드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스핀 셀프 어셈블리보다 많은 양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솔트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핀 셀프 어셈블리와 딥 셀프 어셈블리가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멀티레이어를 쌓을 때 리니어하게 증가하는데 이거는 차주와 차주끼리의 1대1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러나 솔트를 넣어줬을 경우에 넌 리니어한 경향이 보이게 되는데 이것은 다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조션 에어리아가 증가하기 때문에 층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조션 에어리아가 늘어나서 좀 더 많은 어조션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딥 셀프 어셈블리나 스핀 셀프 어셈블리 똑같이 넌 리니어한 증가 경향을 보이지만은 딥 셀프 어셈블리가 이러한 위클리 바운드된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없는 스핀보드 없기 때문에 좀 더 강한 넌 리니어한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스핀 셀프 어셈블리와 딥 셀프 어셈블리를 인터몰리큘러 포스를 바꿨을 때 어떠한 어조션 어마운트 차이가 보이는가에 대해 설명을 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렇게 제작된 멀티레이어의 표면 러프니스와 인터널 스트럭처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으로 멀티레이어를 쌓았을 경우에 딥 셀프 어셈블리보다 스핀 셀프 어셈블리가 시크니스가 80앵스트롱보다 거의 700앵스트롱으로 몇 배 정도 큽니다. 이것은 솔트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스핀 셀프 어셈블리가 이렇게 크게 시크니스가 나타나는 것이고 RMS 러프니스가 스핀 셀프 어셈블리는 3앵스트롱이고 딥 셀프 어셈블리는 8앵스트롱 정도인데 이것은 스핀 셀프 어셈블리의 에어시어 포스트의 호페나이제이션 과정에 의해서 좀 더 깨끗한 표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러프니스가 결국은 더 작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드로존 본딩을 통해서 멀티레이어를 쌓았을 때 경우에는 제가 먼저 보여드렸던 바와 어조션 UV 어조션 그래프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두 개가 거의 비슷한 양이 쌓이기 때문에 시크니스도 290과 300앵스트롬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나 딥셀프 어셈블리 방법의 경우에 RMS 러프니스가 7앵스트롬이고 스핀셀프 어셈블리는 3앵스트롬인데 이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스핀셀프 어셈블리의 스플레나이제이션 효과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스핀셀프 어셈블리로 제작된 멀티레이어 필름의 인터널 스트럭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렉트로스태틱으로 PHL CDS의 올게닉, 이놀게닉 멀티레이어를 쌓았는데 이것은 인플렉티비티에서 일렉트론 덴시티, 층과 층 사이의 일렉트론 덴시티 차이가 클 경우에 브레이크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그 브레이크 피크가 강하게 나타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널 레이어의 오더링을 결정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올게닉, 이놀게닉 멀티레이어를 만들었고 이렇게 제작된 올게닉, 이놀게닉 멀티레이어는 다음과 같이 강한 브레이크 피크를 보임으로 해서 스핀셀프 어셈블리로 제작된 멀티레이어는 인터널리 하이리 오버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이드로젠 본드 인터랙션을 사용해서 PVP-CDS의 올게닉, 이놀게닉 멀티레이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도 딥셀프 어셈블리보다 스핀셀프 어셈블리가 강한 브레이크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인터몰리큘러 포스에 관계없이 스핀셀프 어셈블리 방법으로 제작된 멀티레이어가 훨씬 더 인터널리 오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딥과 스핀셀프 어셈블리 방법을 일렉트로스태틱과 하이드로젠 본드 인터랙션을 사용하여서 멀티레이어를 제작하였고 그것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조션 어마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이 솔트가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스핀셀프 어셈블리가 딥셀프 어셈블리보다 많은 양이 쌓이며 하이드로젠 본드 인터랙션이 있을 경우에 스핀셀프 어셈블리와 딥셀프 어셈블리가 거의 비슷한 어조션 어마운트를 보입니다. 또한 솔트를 넣어서 일렉트로스태틱 인터랙션을 줄어들였을 경우에는 솔트를 적게 넣었을 때 스핀셀프 어셈블리가 딥셀프 어셈블리보다 많은 양이 쌓이지만은 솔트를 좀 더 많이 넣어줬을 경우에는 스핀셀프 어셈블리와 딥셀프 어셈블리가 훨씬 더 많은 양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체인 컨포메이션과 서피스 차지의 그 덴시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필름의 인터널 오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인터몰리큘러 인터랙션을 사용하든지 관계없이 스핀셀프 어셈블리로 제작된 멀티레이어가 딥셀프 어셈블리로 제작된 멀티레이어보다 훨씬 더 인터널리 오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